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 계획과 건축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건축 설비를 학습하기 이전에 건축 설비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출제 경향을 갖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과 그리고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건축 설비에서 출제 경향 그래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출제 항목에 대한 부분을 표로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건축 설비에서 이 설비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설비가 무엇입니까? 자, 많은 수험생들이 설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잘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기나 장치를 우리는 설비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설비가 출제가 되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서는 위생 설비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 전기 설비, 그리고 환경 계획 원론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위생 설비와 공기조화 설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 설비와 환경 계획 원론 순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제 문항수로 표현을 하면요. 위생 설비는 대략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 역시 7문항, 전기 설비는 대략 5문항, 그리고 환경계획 원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1문항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간단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위생설비부터 살펴보면요. 위생설비는 7단원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즉, 어떤 단원은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초사항부터 배관용 재료에 이르는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급수설비, 급탕, 배수 및 통기설비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에서는 대략 3단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7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생설비는 7단원이 넘었어요. 근데 공기조화 설비는 3단원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문항수가 더욱더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난방설비와 공기조화 설비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기 설비 역시 5문항 출제가 되는데 다음과 같이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기 설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강전 설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계획 원론에서는 대략 1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내용으로 표현하면 되게 많은 양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환경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공기조화 설비와 전기 설비에서 연관된 부분에서 살짝 끼워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위생설비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위생설비 기초사항부터 배관용 재료에 이르는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단원을 이렇게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느냐? 즉, 위생설비는 물과 관련된 설비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는 공기를 다루는 설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난방, 공기조화, 냉동설비, 즉 간단히 정리를 하면 어떠한 실을 우리가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설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전기와 관련된 설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20문항이 출제가 된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설비는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 특히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이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왜? 전기기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는데 전기를 건축에서 다룬다? 그러면 어때요?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출제를 하면 아무도 못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맞추려고 공부를 한다면 건축 공부가 아니고 전기기사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2개에서 14개 이상이면 저는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문항 중에 16개의 문항은 보통 이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4문항 정도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전기설비, 환경계획 원론에 대한 출제 경향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비를 공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제 경향에 대한 문항수를 다음과 같이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과목별 전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건축 설비는 16문항이 이론 문제고 4문항이 어떻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출제가 됐었던 형태의 경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열과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부하와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조명과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펌프와 관련된 계산 문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면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전략이고요. 이러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팁이 있는데, 계산이 생소한 계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은 항상 문제에 주어진 단위를 참고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좀 더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전문 분야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부터 공부를 하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쉬운 문제고 공부하기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위 부분은 위생설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체계 목차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기조화 설비, 전기설비 순으로 공부를 차근차근 해 두시는데, 추가적으로 위생설비, 전기설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나오는 용어 또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용어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설비를 공부하다 보면 각 설비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각 설비에 해당하는 그 특징을 달달달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만은 항상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이 건축 설비는 실기에 나오는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필기에만 출제가 됩니다. 필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어떻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제가 쓴 교재에 보시면 학습 포인트란에 기억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최근 출제가 되는 경향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자주 출제되는 영역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이 부분을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요.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펴보시면 기억하세요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한 이후에도 기억하세요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설비 역시 어렵지 않게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만 학습을 하고 공부를 끝내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저희 1타 클래스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기출문제풀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교재에 보면 많은 기출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을 두 개의 챕터로 나눠서 앞부분은 저희랑 같이 풀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요, 맞은 점수만 연연하지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오답 정리를 보통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공부가 돼버리냐? 틀린 부분의 문제를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출문제를 어떤 특정한 시간을 부여하고 풀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해설을 하는데 그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설만을 우리가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문제로부터 연관되어 있는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반드시 저희랑 같이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도 이 부분까지 완료를 하셔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위생 설비와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와 그 다음 어떤 부분이요? 전기 설비, 환경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고 대략 문항 수는 20문항 중에 16개 정도는 이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4문항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계산 문제는 피하지 마시고 덤비세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서 중복이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단위를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문제풀이가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자. 그러면 위생부터 시작해서 공기조화, 전기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설비에 따른 비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림을 연상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기억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집중력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는 혼자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집에 있는 앞부분은 저희랑 같이 문제풀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저희랑 함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를 믿으시면 합격할 수 있고요. 항상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